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것은 사치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작년 핀란드 지방선거 때 핀란드 내에서도 가장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환경에 중점을 둔 친환경 녹색당에서 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친환경 녹색당은 오랫동안 반원자력, 엔타이-리액터, 엔타이-뉴클리어 정책을 유지해오던 당입니다. 근데 오랜 다행스럽게도 이 당 내에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통과 환경이 유지되어 왔답니다. 어쨌든 이 당이 작년 7월 지방선거에서 핀란드 지방선거에서 이 핀란드라는 국가는 가장 북극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죠. 그러니까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후에 민감하고 온난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녹색당이라는 게 상당히 목소리가 큰데, 어쨌든 작년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것은 사치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자력 건설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것이고 가장 화석연료를 정확하게 빨리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핀란드 전체 85석 중에서 21석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이 당이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후 핀란드는 2045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해서 원전 추가 건설 정책을 국가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핀란드가 이런 정책을 취한 것도 있지만, 원자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환경에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가장 싸고 가장 릴라이어블,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라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5기를 가동하고 올해 또 1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뒤에 숨은 이유는 뭐냐?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속국이 안 되려고 이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핀란드는 지금 자국에서 세계 5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추운 나라니까. 근데 자기들이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34%, 우리가 한 29%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34%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러시아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수입해가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핀란드는 12세기 때부터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스웨덴의 소위 말하는 속국이었는데, 스웨덴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핀란드가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1800년대 초에. 그러다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기간 동안에 용케 핀란드가 용감무상하게 맞대고 싸워서 러시아와 싸워서 독립국이 됩니다. 1917년. 그러니까 올해로서 독립 101년째 됐죠. 러시아로부터 독립이 되고 냉전시대, 그 후 냉전시대에 들었어도
러시아는 바르샤바 조약에 안 들어갔어요. 나토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후에 냉전시대도. 그냥 홀로 독야청청 남아있었습니다. 다 귀찮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속국을 한 700년 해보이 진절이 난다. 우리는 혼자 독야청청하고 살아가리라. 그런데 이 친환경 녹색당 같은 데는 환경이 중요하니까 원자로 같은 거는 없애는 게 좋다고 했는데,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생각하면 원자로를 많이 지어서 러시아에게 전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에너지 독립국이 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안보적으로 책 잡히거나 약점을 잡힐 가능성이 적다는 걸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여기 눈을 뜬 게 2016년쯤이에요. 작년에 나토에 가입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핀란드가 진짜로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눈을 뜨기 시작한 거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러시아 땅이 되는 걸 보고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가. 야, 과거 100년 전에 하던 짓을 또 우리한테도 할 수 있구나. 그 전에 100년 동안 1808년부터 1917년까지 109년 당한 것에도 충분한데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로부터 전력 수급의 의존성을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게 원자로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친환경 이 녹색당 같은 데가 잘 안 먹혀들었어요. 원자로는 위험하다. 북극 지역의 온난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녹색당 자체 내에서 오랜 토론을 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핀란드는 친원자로 국가로 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핀란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원자로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6만 명 정도 키웁니다. 앞으로 직업 중에 굉장히 희귀성을 느끼면서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면서 디맨드가 커질 직업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원자로 폐기, 방사성 물질 폐기, 이거 하는 기사, 이 엔지니어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키운 데가 없어요. 핀란드는 6만 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통한 수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입도 만만치 않지만 독자적인, 자기들이 원자를 짓고 원자를 폐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독립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이 핀란드와 러시아는 국경이 거의 1500km 돼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먹으려면 크림반도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에? 카라치 해협을 건너서, 흑해에서 카라치 해협을 건너서 가야 17km, 18km 카라치 해협을 건너가야 크림반도인데도 멍대. 국경을 1500km랑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핀란드 먹는 거 간단하죠. 꼭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건드리고 침공하는 거. 더구나 푸틴의 가장 큰 야욕 중에 하나가 지금 서진 정책입니다. 서쪽으로 가려면, 유럽을 치려면 제일 먼저 핀란드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친환경 국가라고 하는 핀란드가 원자로의 선봉자가 된 겁니다. 안전하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길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북아의 전력망을 연결시켜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장했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한전이 약 8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 노선들, 소위 말하는 이 국가들 사이를 연결하는 전력망 연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국가 이 전력망 자체를 보면요. 첫째, 러시아에서 한국하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근처 경기 북부로 옵니다. 전력망을 여기 깔아놨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내주는 전력이 전기가 경기도 올라오면 반드시 북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보의 변수가 안 됩니까? 어떻게 북한을 믿어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무 조건 없이 항상 평화롭게 협력해요? 또 중국에서 오는 전력은 중국 웨이하이, 우리 한자로는 위해라고 씁니다. 위에서 인천까지가 길이가 370km밖에 안 되네요. 비행기 타도 한 40분 만에 갑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천으로 갖다 주는 전력이 뭐냐? 다 석탄태화가 만드는 전기랍니다. 자, 원자로를 추진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화석연료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석탄이 대표적인 화석연료예요. 왜 화석연료를 없애려고 합니까? 공기오염이 가장 심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도 우리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이 이 미세먼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석탄을 태워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기를 만들어 보낸다?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미세먼지를 덕지덕지 뒤집어 쓰고 한국 전기보다도 한 30% 싸다고 그걸 사가지고 와요? 이산화탄소 탄소 제거하자는 건데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게 다 어디로 옵니까? 뿐만 아닙니다. 중국이 인천으로 전기를 보내준다? 사드 때도 이 난리를 쳤는데 완전 우리가 뭐 안보 목줄 저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안보 중에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안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때리는 게 뭡니까? 저유소입니다. 연료 탱크를 때리는 거예요. 연료 탱크 때리면 적국이 더 이상 날지를 못해요. 밟지는 못하고 전투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연료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우리한테 공급하라고 한다고요? 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안 주겠다. 주한미군 안내 보내면 전기 안 보내겠다 하면 어쩔 거요? 인천 시민들은 깜깜한데 앉아가지고 차라리 깜깜한 방보다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게 편하겠다 하고 있을까요?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해서 중국이 한반도를 통해 들어오고 러시아가 한반도로 통해 들어오는 전력을 일본으로 연결하는 데는 일본은 한 다리를 건쳐요. 안보적인 치명타가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거쳐 경기 북부로 오는 거 북한이 지어도 물론 기름수급, 전기수급은 제때 안 들는지 몰라도 우리처럼 얼굴을 맞대고 핏대를 올리면서 남북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일본은 거치지 않습니다. 한 다리 건너니까. 중국에서 인천을 거쳐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을 거쳐오는 걸 고성까지 가져갔어? 고성에서 기타 교수로 가는 마스에를 가는 것.
우리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 콩을 볶든 기름을 짜든 일본은 제때 전력 수급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보 문제에는 직접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경제 안보에도 그렇고 영향을 받게 받지만 저는 이 전력망은요 100% 일본을 위해가 우리가 중시내비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일본은 지금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중국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중국 1대1로에 자기들도 끼어들어 자원 확보를 하고 경제적 거점을 확보하는데 중국이 가는 자리마다 자기들도 침을 뱉어놓고 못을 박아놓고 거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자원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일본 노동력 보세요. 지금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민 안 받아들여요. 죽어도 이민 안 받아들여. 근데 지금 1억 3,800만 인구가 불과 30년 후 되면 1억 800이 된다는 겁니다. 딱 30%가 줄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1억 800이 되는 데 비해서 지금보다도 1억 800 숫자적으로 1억 800 인구 전체도 30% 이상 줄지만 35% 주네요. 더 결정적인 거는 노령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생산 인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게서 가장 취약점 인력과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자기들도 끼어들러서 자원 확보할 수 있는 거점 만들어 놓고 또 중국과 가까이 함으로써 중국의 노동력을 일본으로 끌어들여 쓰려고 하는 게 일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별로 손보는 게 없어. 손해보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 스스로가 안보 속국이 되겠다. 유사시의 안보 속국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을 레버리지로 러시아가 우리에게 원하는 외교정책, 경제정책 혹은 정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원자로를 그대로 가면 이런 꼴이 안 나는 거예요. 에?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한국 원자로를 버리고 에너지 속국도 되고 안보 속국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북한의 볼모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이유 때문에 볼모도 될 수 있고 중국의 경제적인 볼모도 될 이런 전력망 연결 사업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겁니까? 저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를 보고 배웁시다. 핀란드가 왜 원자로를 짓는지, 왜 건설하는지, 세계 최고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주의적인 국가가 원자로를 왜 건설하는지.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니까, 가장 깨끗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련으로부터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안보 독립. 소련으로부터 전력 수급이 적어지면 소련이 전력이라는 걸 가지고 핀란드에 대한 하나의 안보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안보 무기로 쓰도록 하는 이런 취약점 내지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데 머리 쓰고 돈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이 뭐 이거 전력만 연결하는데 돈이 8조 이상 든다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원자로 지으면 안 될까요? 국민들이 지금 탄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 친환경인 국가 핀란드도 사실은 원자로 지을 때에 작년 지역
지방선거 할 때 68%가 원자로를 짓자. 그 68%가 누구냐? 국민 전체가 아니라 원자로를 짓겠다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68%가 찬성을 냈다는 겁니다. 와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우리가 원자로에 대한 바른 교육만 시켜도 우리 집 앞에 원자로 짓지 마라 소리 안 할 겁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 정부에서 자꾸 원자로는 나쁜 거고, 사실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보다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뭐 가슴 유방암 무슨 방광암 무슨 어쨌든 척추 등등 엑스레이 찍는 데 나오는 방사능보다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잘못된 거짓된 이런 홍보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자체를 악마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천지도 모르고 탈원전 하고 있어요. 탈원전 하니까 잘 안 맥히니까 체코 갈 때는 뭐 탈원전이란 용어 쓰지 마라. 새로운 에너지 정책, 신세대 에너지 정책, 신세계 에너지 정책, 미래 에너지 정책.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정말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좌파 쪽에서 이거 무더기로 인격 살인 뭐 좀 사실 공포 테러를 당할까 하는 공포감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확인사살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죽이자는 얘기도 너무 들어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 같으면 그 말 전혀 겁을 안 내도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도 헷가닥 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의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함께 해주는 것만이 제가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뭐 욕먹은 거 생각하면은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별로 오래 안 살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